C 프로그램의 입문 챕터 2 프로그램 작성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 장에서는 C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법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서 보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6, 17 버전 등이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아카데미판 받아서 학생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모든 기능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도 한동안은 사용이 가능하니까 꼭 프로그램 설치한 이후에 요 강의 자료를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작성했던 첫 번째 프로그램 설명하겠습니다. 뭐 타이핑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쭉 치고 돌려만 봤죠. 그 내용을 이제 꼼꼼히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기 본 것과 같이 코드는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C 프로그램이죠. 이거는 아까 hello.c라고 파일 이름이죠. 그 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걸 실행했을 때 모니터에 hello world라고 표시가 됐죠. 물론 뒤에 뭐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란 말이 나왔지만 무시하고, 여기서 보면은 뭐 이거 뭔지 모르겠고 헬로 월드 요거만 우리는 알겠네. 프린트 시켜라 헬로 월드.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 하려고 틀을 만들어 준 겁니다. 내가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사게 되면 내가 뭐 하다못해 뭐 라면을 샀다. 그럼 보낼 때 라면만 보내는 거 아니죠? 박스에 넣고 박스에다 라벨 붙이고 이래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이 앞에 것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얘들이. 예. 내가 바꾸자 하는 건 헬로 월드지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인트 메인 보이드 이런 거 써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표시될 내용은 물결 가루로 묶어서 처리해 준 거죠. 이거는 C 언어의 기본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꼼꼼히 살펴봅시다. 지금 C 프로그램 첫 번째 작성했던 프로그램을 지금 분석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작업 지시서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작업을 쭉 나열해 놓은 거죠. 아까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보면 사용자 요구사항 수용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구현하고 이런 과정 했잖아요. 이게 이제 사용자 요구사항입니다. 화면에 헬로 월드란 말을 표시해 줘 라는 명령적 요구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할까? 어디에 표시하지? 모니터에. 어떻게 표시하지? 영어로. 표시된 문구는 헬로 월드. 그러면 어떤 명령을 써서 표시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알고리즘 구성하는 겁니다. 물론 문제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쉬울 수 있고요. 복잡하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단계를 거친 다음에 좋았어. 그럼 printf란 명령을 써서 화면에다가 hello world라고 찍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딩 작업 들어가다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시켜서 프로젝트 만들고 그 다음에 C 파일 이름 지정하고서 들어가서 쓰면 되죠. 물론 콘솔 애플리케이션이죠. 확장자는 .c 붙여야 되고요. 거기다 쭉 타이핑합니다. 아직은 뭔지 모르지만 형식적인 구문들 쭉 적어주죠. 샵 인크루드. 이게 뭐지? 여기 미리 얘기하면 얘가 모니터에다가 글씨를 표현하는 그런 명령이 여기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죠? printf 명령이 이 속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건 나중에. 그리고 내가 짜는 프로그램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절차지향적 언어니까 첫 줄부터 수행되고 나갑니다. 그래도 이게 열어줄 경우 또 순서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 어딘지는 모르죠. 그랬을 때 메인이라는 걸 C는 무조건 메인이라는 이름을 찾아서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int 메인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 메인이 없는 프로그램은 실행이 안 됩니다. 들어가서 화면에 출력을 해야 돼요. 출력하는 명령은 printf.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printf라는 명령을 씁니다. 모니터에 표현되면 디스플레이주의 프린트야. 그럴 수 있죠. 프로그램 언어가 옛날에 만들어졌거든요. 초기에는 모니터나 이런 전자상에 발전하지 못해서 모든 결과를 다 프린터로 출력해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언어들이에요. 다 습관이죠. 우리 우주선들도 보면 로켓 같은 것도 배라는 표현을 쓸 때 항해한다 이런 표현 쓰죠. 과거에 대륙에서 먼 미지의 새로 나갈 때 배를 타고 나갔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습관적으로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출력을 할 때 과거에 프린터로 출력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 있어서 모든 출력하는 건 다 프린터란 표현을 제일 우선시 사용을 합니다. 출력해라 뭐를 헬로 월드를 요건 그대로 출력이 되니까 이렇게 쓴 거고요. 너무 많이 설명한 것 같아요. 일단 프로그램은 작업 지시서다. 그 작업
작업 지시서를 쓰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구문들이 들어가고 실제 작업 내용이 들어간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헬로란 명령을 찍는 프로그램은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세한 건 계속 설명합니다. 예, 이제 다시 프로그램 소스 코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는 이제 작업 지시서가 어떻게 바뀐다 기본 틀만 제시를 했고요. 요번에는 뭐 구체적으로 그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C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요 위아래 부분, 이 빨간색 부분에 내가 원하는 작업을 집어넣을 거고요. 위아래 부분은 형식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메뉴에 include stdio.h 밑에 int main 그리고 물결괄호 열었고 리턴이라는 말 들어갔죠. 뭐 아까 했던 거 기억나면 요 메인 앞에 int는 요 리턴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물결괄호로 묶어준 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여기에 썼던 이 include stdio.h가 라이브러리가 되는 겁니다. 라이브러리 자주 쓰는 건데 모든 사람이 다 작성할 필요는 없고 미리 등록해 놓고서 불러 쓰는 것들이 있죠. 거기에 속하는 게 앞에서 printf란 명령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요 부분에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작업을 이제 기술해 줄 건데 그때 적는 명령들이 여기에 보통 미리 중간에 간략한 소스 설명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쭉 전체 코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놨고 사용자가 지시할 내용들 즉 모니터에 출력하는 내용 프린트 F로 해서 헬로 월드까지 집어넣어 놨습니다. 한 줄 한 줄 설명하며 첫 번째 샵 들어가야 됩니다. 샵 include stdio.h라고 하는 건 헤더 파일을 포함한다. 헤더 파일이 바로 라이브러리입니다. 물론 성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적 의미로 볼 때 include란 말이 있네. include 여기 삽입한다는 의미입니다. stdio.h란 이런 파일을 여기 마치 있는 것 같이 처리해 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나중에 내가 원하는 기능이 또 있는데 이게 어디 들어있어 누가 친구가 보내주었어 그러면 그 파일 이름을 여기다 적어주게 되면 그 소스가 들어있는 것 같이 처리가 됩니다. 헬로 월드란 걸 작성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도 쓰고 싶어 그러면 맞습니다.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파일에 담아서 요 명령 갖다 집어넣으면은 나중에 이거 쓰고 싶을 때 여기다가 include 샵 include 이름 파일 이름 적어주면 바로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int main 아까도 얘기했었죠. C 프로그램은 main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함수 이름이에요. 이름 사용자가 집어넣어 준 거긴 하지만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정한 게 main이란 이름으로 된 함수에서 시작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메인 함수는 하나만 있어야 돼요. 여러 개 있으면 시작점이 여러 개라 어디에서 할지 모르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결괄호는 시작과 끝 보통 블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메인에 속하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다라는 걸 나타내 줍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죠. 그 다음 그 속에는 이제 printf하고 return이란 말이 들어있죠. printf는 프린트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얘기했었죠. 예. 과거에 모든 컴퓨터는 출력 장치로 프린터를 사용을 했거든요. 종이에다 인쇄내는 장치죠. 모니터가 귀했으니까요. 하긴 뭐 컴퓨터가 뭐 집체만 했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진공관이나 이런 걸로 기계를 만들었었고 벌레가 들어가서 버그가 발생됐는데 그때 생각하면 모니터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쓰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지금도 출력되는 그런 함수 이름은 대부분 프린트란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디스플레이가 뭐 우리가 의미하기엔 더 가까운데 프린트 꼭 기억하고요. 거기에 따옴표로 묶은 것, 따옴표로 묶인 것들은 대부분 그대로 출력되는 것들입니다. 쌍따옴표로 묶은 건 그대로 화면에 저 내용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출력할 따옴표 속의 내용을 화면에 따옴표 속의 내용을 출력하라라는 소리입니다. 리턴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리턴은 요 메인이란 함수 앞에 int란 말이 있었죠. 요게 메인이란 함수의 반환값이란 말을 했는데 이 함수가 끝났을 때 나를 불러놓을 때 어떤 값을 전달한다든지 또는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잘 수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떤 값을 출력을 해주거든요. 그 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 앞에 int를 return value라고 합니다. 또는 함수의 타입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 함수 앞에 이런 데이터 타입이 있을 경우 꼭 return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띄어쓰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닫히는 물결괄호가 나옴으로써 메인 함수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복잡하게 보지 맙시다. 첫 줄에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 나오고요. 무슨 모든 C 프로그램은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했고요. 그리고 함수의 범위는 물결가루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return이란 말은 메인 함수 앞에 데이터 타입이 있는 경우 return이 들어갑니다. 함수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중요하거든요. 앞에서 얘기했던 샵 include stdio.h라는 헤더 파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include는 소스 코드 안에 특정 파일을 삽입해라, 현재 위치에 포함시켜라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include 포함하다 그런 소리죠. 그리고 뒤에 적힌 거 여기 보면 부등호로 했죠. 부등호 열고 부등호 닫고 이건 이제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 역할을 했는데 헤더 파일은 실제 파일 이름입니다. 헤더 파일이라고 보통 하죠. 확장자가 H이기 때문에 헤더 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앞 페이지에서는 설명할 때 친구가 준 파일인데 삽입하고 싶다. 근데 친구가 준 파일 확장자가 C다. C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stdio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게 아까 언뜻 설명할 때 모니터에다가 메시지를 출력하는 printf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요거의 원어가 뭐냐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약자입니다.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즉 표준 입력과 출력에 대한 명령들이 이 속에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C 프로그램에 필요 없으면 안 넣어도 되지만 안 넣어도 되죠. 인크루드 파일에 스탠다드 IO.h 없어도 되지만 이게 없으면 입력도 못 보고 출력도 못 합니다. 어디로? 표준 입출력.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표준 입력 장치는 뭐가 있죠? 키보드, 마우스. 표준 출력 장치는 모니터, 스피커, 프린터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걸 쓸 수 없다는 거죠. 네,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특이한 점 하나, 다른 명령과 틀리게 인크루드 헤더 파일은 뒤에 세미콜론 이거 없습니다. 세미콜론이 없다는 거 알아줘야 됩니다. 세미콜론이 없다. 메뉴에 샵 include stdio.h라는 거는 헤더 파일이라고 하고 여기에 내가 필요한 파일을 삽입해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stdio.h에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즉 함수 정보가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이 정도만 알면 좋죠. 그래서 컴퓨터 열고 프로그램 짜봅시다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샵 include 부등호 열고 스탠다드 io.h 부등호 닫고 엔터, 인트 메인 가로 열고 보이드 가로 닫고 엔터, 물결 가로 열고 엔터, 물결 가로 닫고 이렇게 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위자드, 마법사가 있기도 합니다. 다음 단계 봅시다. 함수 아까 메인이라는 건 함수라고 그랬죠. 함수가 뭔지 그냥 단지 계략적으로만 설명하죠. 함수는 나중에 많이 나올 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함수도 몇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걸 구분해서 또 볼 겁니다. 함수는 영어로 펑션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작성된 독립적인 코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작업 지시서라고 얘기했는데 그 작업 지시서의 묶음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작업 지시 묶음이니까 이것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이 되기도 하는 거고 프로그램 속에는 이런 묶음들이 여러 개 존재하기도 합니다. 함수란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작성된 독립된 코드, 작업을 명확히 선언한다는 의미도 있고 특정 작업이 반복적으로 사용될 때 편하게 불러 쓰려는 의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죠. 프로그램은 함수들의 집합, 함수는 프로그램의 모임 같은 소리예요. 이름만 함수. 펑션이란 말을 쓰는데 펑션이란 말을 쓰진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주면 그게 함수입니다. 메인은 메인이라고 쓰고 함수는 함수라고 쓰는 건가? 이거 아닙니다. 메인도 함수고 그 함수 중에 이름이 메인인 것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 그 밖의 것들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주어진 그대로 씁니다.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메인과 같이 프로그램 시작 시 첫 번째로 수행되는 함수다 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함수 작업이 처리되는 특정 작업을 처리하는 그 독립된 명령들의 모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메인 함수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메인도 함수입니다. 그래서 색깔 컬러링 아까 그 에디터 이야기할 때 신텍스 컬러링이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통합 개발 환경은 내가 어떤 언어 사용자 파일명을 줄 때 확장자를 뭘로 지정했냐에 따라서 그 언어에 사용된 명령어나 특별한 구분자를 색깔을 칠해 줍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int main void라고 있고 곧 괄호가 있죠. 그런데 int나 괄호나 void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고 main은 검정색으로 표현이 됐거든요. int는 명령어거든요. void도 명령어고요. 의미 있는 언어죠.
C 언어에서 활용되는 명령어, 예약어라고 하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괄호도 그런 의미를 쓰이기 때문에 괄호도 컬러링이 저렇게 된 거고요. 반면에 메인은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보통 이제 저렇게 파란색 표현을 리저브드 워드 예약어라고 이야기해요. 메인은 예약어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이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혹가다 메인이 명령어로 생각하는 리저브드 워드로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메인 함수 앞에 적힌 거를 반환값이라고 합니다. 리턴 밸류, 리턴 데이터 타입 이렇게 하죠. 그리고 뒤에 적힌 이 보이드는 괄호 속에 적힌 거.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어때? 없을 때는 써도 되고 없어도 안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없다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이드를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없다는 걸 명확히 하는 거죠. 그럼 서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이 괄호 속에 있는 거는 main이란 함수가 처음에 시작될 때 가지고 들어가는 값을 이야기합니다. main이란 함수는 작업을 특별한 작업을 처리하던 작업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죠. 그걸 처리할 때 갖고 들어가는 놈이고 앞에 있는 인트는 이 작업이 다 끝났을 때 맨 마지막에 return이란 명령으로 반환하는 값. 여기서 뭐 메인에서 실행한 내용 중에 중요한 데이터를 반환해 준다든지 돌려준다든지 또는 단순히 이 메인의 상태 어디까지 수행됐는지를 나타낸다든지 등을 나타낼 때 그 값의 데이터 타입 형식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함수 속에서 return이란 말을 만나는 순간에 함수 작업은 종료가 돼 버립니다. 그 함수 작업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함수를 선언할 때 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turn value의 데이터 타입, 함수 이름, 그 다음에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함수가 처음 시작될 때 가지고 들어가는 값 이렇게 합니다. void라고 적혀 있을 때는 값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return value가 없을 때 앞에 void를 써도 되네요. 예, 됩니다. 나중에 함수할 때 그건 또 얘기하도록 하죠. 앞에서 설명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함수의 간략한 설명, 함수의 출력 타입, 리턴 밸류라고 그랬고요. 함수의 이름, 그리고 함수의 타입, 입력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틀렸죠. 함수 입력 타입이 뭐야? 함수가 시작할 때는 매개 변수라고 하고 함수가 갖고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이죠. 함수의 입력 타입. 바꿔야겠다. 함수 속에 기술되어 있는 명령은 크게 봐서 두 개가 있습니다. printf, return. 이런 것들을 함수의 본체라고 합니다. 이 함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 물결과로 표현된 요거 의미합니다. 함수의 기본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 잘 봐두고요. 특히 main이라는 거는 함수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의미가 있는 함수 이름이기 때문에 꼭 써야 되고 꼭 한 번만 써야 됩니다. 두 개, 세 개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main. 이거 중요한 거니까 꼭 신경 써서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장. 이 문장이라고 하는 스테이트먼트라고 표현이 됩니다. 일반 책에서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명령어 한 줄을 이야기합니다. 함수는 이런 여러 개의 문장들로 구성이 돼요. 모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이런 문장들은 그 속에서 순서대로 처리가 됩니다. 위에 적힌 게 먼저, 그 밑에 게 두 번째, 그 다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장 끝에는 세미콜론이 꼭 들어갑니다. 세미콜론 알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점점 찍힌 건 뭐죠? 이건 콜론이라고 그랬어요. 콜론. 둘 기억해야 됩니다. 문장. 이 문장을 구성하는 건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쉬운 거, 복잡한 거 이상 많은데 어쨌든 그 문장은 맨 끝에 세미콜론이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printf의 호출. printf는 모니터상에 어떤 메시지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함수 속에 함수가 또 들어가네. 예, 맞습니다. 함수는 프로그램의 집합이죠.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는 이미 만들어 둔 것들을 계속 불러다 써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하지 말아야 될 게 자기가 자기 함수 내가 내 이름과 내 함수 속에서 쓰는 또 다른 함수 이름이 동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불러 쓰는 거거든요. 뭐 안 되는 건 아니건 되는데 여러 가지 또 다르게 동작하는 게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고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내 함수 속에서 나를 부르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거 조심하고요. printf는 아까 얘기했듯이 모니터상에 어떤 메시지를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요 괄호 속에 이렇게 저기 따옴표 속에
우리 아까 함수 쓸 때 이렇게 괄호가 나오고 가로 속에 적는 걸 뭐라 그랬죠? 매개 변수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 변수 아니죠? 숫자 아니잖아. 네, 아닙니다. 하여간 어떤 데이터를 다 매개 주고받는 모든 값을 다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printf라는 함수는 모니터의 값을 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표시되는 내용은 괄호 속에 저렇게 적어줍니다. 이게 뭐야? 함수를 불렀을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불러 쓰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함수를 선언할 때는 앞에 return value의 데이터 타입, 함수 이름,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이름 이렇게 들어가고 바로 밑에 물결 대괄호로 범위를 잡아줬죠. 불렀을 때는 앞에 return value의 데이터 타입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매개 변수의 실제 데이터를 줍니다. 그리고 밑에 특별한 내용이 없죠. 함수명 앞에 데이터 타입이 없으면 함수를 불러 쓰는 거고요. 함수명 앞에 데이터 타입이 있으면 함수를 선언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물론 뒤에 물결가루가 또 따라오지만 함수를 불러 쓰는 방법, 이름을 준다 이것밖에 없어요. 함수에 반한 함수명 앞에 데이터 타입을 적어줬는데 그 데이터 타입이 void가 아닌 경우는 무조건 함수 속에 return이라는 명령이 나와야 됩니다. return은 그 함수의 결과를 외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return value는 꼭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여러 개 값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매개 변수도 아까 함수 시작할 때 괄호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만 아닙니다. 그거는 없어도 되고 하나도 되고 두 개도 되고 숫자 제한 없습니다. 함수가 시작할 때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제한이 없지만 함수가 종료될 때 돌려주는 값, 함수가 작업이 끝난 다음에 돌려주는 값은 꼭 하나만 돌려줄 수 있습니다.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돌려준다면 꼭 한 개만 돌려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return. 이거 띄어쓰기 해야 되고요. 세미콜론 꼭 들어갑니다. return. 값 함수가 수행이 되고 값을 돌려줄 때 사용되는 명령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뭐 복잡하게 이것저것 말을 많이 했는데 C+를 기본 틀 이야기했습니다. 기본 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물어보네요. 문장의 끝에 추가해야 될 기호는 뭐죠? 모든 문장, 아까 스테이트먼트라는 표현 썼죠. 그 끝에는 뭐가 들어가죠? 세미콜론, 점, 쉼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C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함수가 뭐죠? 꼭 있어야 돼요. 함수예요. 사용자가 지정하는 건데 main이라는 함수는 꼭 있어야 됩니다. main은 왜? C+는 main이라는 함수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main이 없으면 어디에서 시작할지 모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수행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main은 꼭 있어야 된다. printf가 하는 일이 뭐였죠? 알죠? 모니터의 값을 처리한다. 조금 더 알죠? printf 뒤에는 괄호 속에다 따옴표로 하고 거기다 어떤 텍스트 내용 문장을 쭉 타이핑하게 되면 그게 바로 화면에 표시가 되죠. 그리고 추가로 물어본다고 그러면 printf는 어디 선언이 되어 있죠? 색깔 검정색이에요. 함수예요. 사용자가 지정한 거거든요. 맨 위에 적어놓은 거 있죠? include stdio.h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배우면서 함수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왜 사용하는지, 함수 이름 앞과 뒤에 무엇을 쓰는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설명한 게 그거거든요.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함수, C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 다음은 뭐 지금 화면에 본 것 같이 Hello World 김철수라는 글씨를 화면에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짜봅시다. 아무것도 없네요. 앞에서 한 걸 제대로 이해했다면은 그것밖에 없죠. 두 줄이네. 근데 크게 차이점이네요. 두 줄로 표현된다는 거. 여기서 생각하면은 C 프로그램 어떻게 구성되지 이렇게 되고 두 줄을 할 때 화면에 찍는 명령어는 뭐지? printf만 기억하면 되네. 나머지는 뭐 형식적인 거잖아. 기본 틀에다 붙여주는 건데. 근데 줄을 어떻게 바꾸지? 두 번 쓰나? 해봅시다. 예, 앞에서 얘기했듯이 헬로 월드 김철수라는 걸 화면에 출력하고 싶어요. 그래서 두 덩어리가 한 줄로 줄이 바뀌었으니까 한 줄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 틀 샵 인크루드 스탠다드 io.h 했고요. 인트 메인 보이드 적어줬고 물결 대괄호 연 다음에 그 속에다가 printf 헬로 월드 쳤어요.
예, 세미콜론 조심해서 써야 되겠죠. 그리고 프린트 F 김철수라고 쳤어요. 그리고 세미콜론 잊지 말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찍히고 이거 찍히면 되네. 그리고 돌려봤더니 어떻게 나왔죠? 헬로 월드. 프린트 F 첫 번째 잘 수행됐죠? 그 다음에 김철수가 옆으로 찍히네. 네. 프린트 F가 이게 이렇군. 뭐 처음 쓰는 거니까요. 옆으로 찍네요. 그리고 밑에 리턴. 이거는 왜 리턴 썼지? 여기 인트 썼으니까 써야 돼요. 안 쓰면 나중에 워닝 걸립니다. 에러 납니다. 일단은 뭐 내가 원하는 글씨는 표현이 됐는데 모양이 맞질 않죠. 왜 그럴까요? 살펴봅시다. 뭐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지금 배우는 거죠. 지금 보면 헬로 월드 찍고서 그 밑에 줄을 바꿔서 김철수라고 찍어야 되는데 프린트 F에는 줄을 바꾸라는 명령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죠. 아, 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문자 중에는 화면에 보이는 문자와 보이지 않는 문자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줄을 바꿔라. 아까 그 탭 있었죠. 우리 코드 에디터 창에서 코드에서 엔터 딱 치게 되면 자동으로 들여쓰기를 하잖아요. 앞에 빈칸 들어갔잖아요. 빈칸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위치만 틀려지고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걸 알죠. 그와 마찬가지 줄 바꿈이란 문자도 보이진 않지만 그 문자를 출력을 하게 되면 어, 위치가 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모니터에도 어떤 값을 처리할 때 값을 출력을 할 때 출력된 위치는 어디죠? 그 위치를 표현하는 게 커서죠. 우리가 마우스에서 화살표가 움직이듯이 그것도 커서고 화면에 출력할 때 깜빡이는 것도 커서라고 합니다. 이 커서가 바로 다음 문자를 출력할 위치를 나타내거든요. 즉 바꿔 얘기하면 이 커서의 위치를 제어하는 문자들이 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요거. 어, 요 기호도 잘 기억합시다. 오른쪽 위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면 슬래시라고 얘기합니다. 또 왼쪽 위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백슬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백슬래시 n이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키보드를 어디를 봐도 백슬래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키보드가 영문 키보드라면 백슬래시가 엔터 키 위에 있을 겁니다. 우리 키보드에 보면은 이렇게 원 표시가 들어가 있죠. 예, 이 원 표시가 바로 백슬래시가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사용하는 폰트에 따라서 화면에 백슬래시로 나오기도 하고 원 표시로 나오기도 합니다. 한글 폰트가 지원되는 걸 쓸 때는 원으로 나오고 한글 폰트가 제공되지 않거나 영문용 폰트를 쓸 때는 꼭 백슬래시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될 때 백슬래시 시작되는 것들은 다 제어 문자입니다. 커서의 위치를 제어하거나 그 밖에 다른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요 n의 약자는 new line입니다. 새로운 줄로 가라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할 때 printf에다가 이렇게 printf hello world라고 쳤을 때 옆으로 찍혔죠. 요번에는 printf 맨 뒤에다가 요게 백슬래시 n을 한번 집어넣어 줍시다. 이렇게 하면은 실행다음에 커서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거 어떻게 알죠? 이거 실행하면은 아무키나 누르면 여기에 찍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백슬래시 n이 들어간 아무키나 누르면 이 밑에 들어간다는 거죠. 요 백슬래시 n이 요 뒤에 커서의 위치를 요 아래로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일단은 C에서는 백슬래시 n만 주게 되면 커서가 밑으로 해서 요 왼쪽 끝으로 내려옵니다. 보통 키보드상에 엔터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키보드 있죠. 이거 엔터. 근데 이게 리턴이라고 되어 있는 키보드도 있고 캐리지 리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엔터와 리턴은 솔직히 기능상의 차이는 있는데 여기서 굳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엔터는 집어넣는다는 소리고 리턴은 돌아간다는 소리죠.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할 때 얘기합시다. 엔터 리턴. 뭐야 그럼? 이건 뉴라인인데 리턴인가? 예. 혹시 또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백슬래시 r이라는 제어 문자가 있거든요.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리턴의 약자는 이겁니다. 뉴라인이란 키보드는 없는데? 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우리 봅시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나름대로 고민해 보고요. 일단 줄바꿈 문자를 사용하면 화면에 커서의 위치가 변동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미 한번 줄바꿈 문자 백슬래시 n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 쓴 길에 우리 두 군데다가 한번 백슬래시 n 넣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printf hello world 맨 뒤에 백슬래시 n을 넣어서 커서 위치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
앞에서 해봤어요. 요번에는 헬로우하고 월드 뒤에 각각 백슬래시 두 번 넣어줍시다. 어떻게 되죠? 네, 백슬래시 n이 들어간 요 위치에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네, 줄바꿈이 다 이루어지고 있죠. 백슬래시 n이 저렇게 동작하는구나. 네, 그 정도만 알아주면 됩니다. 백슬래시 n은 뉴라인을 하면 커서의 위치가 한 줄 내려와 왼쪽 끝으로 간다. 요거만 기억해 주면 많이 사용됩니다. 백슬래시 n. 그리고 슬래시가 저렇게 되는데 나는 왜 원표시가 나오지 얘기했죠. 한글 폰트이면 원표시로 되죠. 엔터키 바로 위에. 참고로 시프트 키에 원표 누르면 이런 게 나오죠. 이렇게 이거 바라고 읽습니다. 나중에 쓰는데 나는 바라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고요. 요거 오케이. 그러면은 처음에 제시했던 거 우리 프린트F 두 줄 써서 출력했을 때 한 줄 나왔던 메시지 그걸 갖다가 바꿔줍시다. 두 줄에 표시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지금 보이는 것 같이 프린트F에 표시한 메시지 끝에 뒤에다가 백슬래시 n 놓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줄바꿈 이렇게 해서 두 줄로 표시가 되죠. 백슬래시 n 중요한 거네. 네, 잘 보고서 활용하기 바랍니다. 프린트F에 다운표 속에 있는 게 다 출력은 되되 출력되는 것 중에 표시되는 게 있고 표시 안 되는 게 있다. 표시 안 되는 건 보통 제어 문자라고 해서 커서의 위치나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백슬래시 n.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표현된 것 같이 3 곱하기 3은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2는 6, 3 곱하기 3은 9 이런 걸 찍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 게을러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뭐 123 곱하기 123이면 얼마 이런 걸 화면에 찍고 싶다고요. 그럼 프롬 짠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 때문에 가볍게 이걸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무슨 소린 거 아니? 앞에 부분은 그냥 찍을 거고 뒤에 부분은 계산을 시켜서 그 결과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계산을 시켜서 그 결과를 즉 요거는 계산식을 집어넣겠다고 요거는 식을 어떻게 집어넣죠? 어떻게 집어넣긴 3 곱하기 1이라고 집어넣으면 되죠. 얘는 또 3 곱하기 2라고 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프로그램에서는 곱하기 기호가 없습니다. 곱하기 기호가 이거는 별 표시를 씁니다. 에스테리스크라고 하죠. 별 표시. 이게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나누기가 없는 것도 알죠?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이 나누기란 이런 표시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슬래시. 슬래시가 어디 있죠? 오른쪽 엔터키 옆에 밑에 시프트 있고 밑에 물음표 밑에 이거 있죠? 이게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이런 표시 없어요. 조심할 것. 슬래시가 나누기, 백슬래시는 제어 문자예요. 조심해서 써야 돼요. 일단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화면에 지금 보이는 것 같죠? 일단은 단순하게 문자로 찍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자로 찍는 거 아무것도 없죠. 여기 표시됐네요. 그대로 하면 되지. 그 줄바꿈 때문에 백슬래시 n 집어넣어 준 거죠.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 어떻게 나오죠? 아까랑 똑같이 나오죠. 아까 프로그램을 설명할 때 지난주인가? 설명할 때 그랬죠. 프로그램은 결과만 맞으면 된다고. 결과를 뽑기 위해서 즉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점은 재활용할 때 문제가 되죠. 얘가 할 수 있는 건 요것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333 곱하기 337 이런 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걸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있나? 예, 옆에서 계산기 열어서 하면 되죠. 333 곱하기 337 곱한 결과를 다운표 속에 적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건 프로그램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거는 프로그램을 짜는 이유가 뭐죠? 편하려고 짜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작업을 편하게 하자. 이게 프로그램의 기본 목적이거든요. 물론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게 첫 번째지만 이렇게 하면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지만 이거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일단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만 알고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중간 점검이 또 나왔네요. 아까도 얘기했던 식을 쓰기 전에 화면에 새로운 줄을 만들 때 사용하는 특수한 기호가 뭐가 있죠? 새로운 줄, 영어로 하면 new line이 되는 거죠. new line을 쓰기 위해서 쓰는 기호는 슬래시, 백슬래시 n 또는 원 표시 같은 소리예요. n을 쓰는 거죠.
사과, 오렌지, 포도를 한 줄에 하나씩 출력하는 프로그램 작성하다. 한 줄로 찍으면 그냥 찍으면 되죠. 백슬래시 n이 없이 쭉 프린트물 세 줄 써도 되고 하나의 프린트물 세 개를 다 적어도 되죠. 9구단 3단 전체를 출력하는 걸 작성해 보자. 어떻게 하죠? 아까 3단 1, 2, 3 곱하는 거 나왔죠. 쭉 복사해 가지고 9개 만들고 1, 2, 3, 4 바꿔주면 되죠. 3단은 우리 다 외우고 있으니까. 예, 어쨌든 작성해서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혹여 3단 근데 하면서 좀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걸 안 하는 게 프로그램을 했는데